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유튜브 라이브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자, 일단 오늘은 가천대 약수령 논술 합격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내신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뭐 교과에서 좀 좋은 대학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한 케이스 중에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붙은 사례가 없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진행하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천대 적성평가부터 해서 가천대 약수령 논술에 합격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가천대에 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가천대랑 같은 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통해서 대학을 합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서.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약수령 논술로 경제학과에 합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하는 말 중에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거예요. 그죠? 이 친구는 가천대를 학생부 종합으로도 썼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붙을 만한 그런 성적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야, 이거 떨어질 수도 있다. 우리 같이 준비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4개월간 역시 열심히 정진해서 붙었습니다. 예전에 약수령 논술 전에는 이제 적성평가라고 있었어요. 가천대에서는. 근데 적성평가 사례 중에서도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내신이 한 5등급 선, 4, 5등급 선에서 왔다 갔다 했죠. 이제 가천대 가기가 어려운 상황.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천대 적성, 여기에 이제 제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그때는 이제 10월이었어요. 시험이. 그래서 이제 10월 말경에 이 강의실 문을 이렇게 열고 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열고 들어와서 저 합격했어요 하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갖고 열심히 하면 누구든 붙을 수 있고,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은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들 중에 일단 첫 번째 가천대가 있죠. 가천대. 그런데 가천대에서는 전체 전형 방법 중에서 이 논술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1012명을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크게 달라진 게 다들 알겠지만 내신이 없어졌어요. 최저만 하나 맞출 수 있으면 아무거나 한 과목 3등급, 그러면은 약수령 논술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수원대도 있고 한국공학대, 한신대, 고려대, 세종. 물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해야 돼요. 을지대, 서경대, 한국기술교육대, 삼육대, 신한대, 홍익대, 상명대, 한국외대.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약수령 논술을 만들어 놨죠. 이 약수령 논술들은 가천대만 공부를 하면 대부분은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굉장히 좋은 전형이죠.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천대에 대해서. 자, 잘 알겠지만 가천대는 15문항을 시험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것들이 예전에 요 점수 배점인데, 점수 배점이 예전에는 이 850점이 내신 점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냥 850점을 기본으로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150점으로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그래서 총 15문항을 시험을 보게 되고, 뭐 의예과는 얘기가 좀 다르지만 따로 얘기를 하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시험 출제 범위는 수 1, 2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과들을 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국어의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 연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능 최저 기준은 다들 또 어느 정도 알겠지만 한 과목이 3등급 안에 들어가면 되고, 과탐이든 사탐이든 한 과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추천하는 건 국어랑 수학을 어차피 공부를 할 거니까 국어 수학 중에서 좀 공부를 하면서 같이 준비하면 좋아요. 근데 영 자신이 없고 난 영어로 맞출 수 있다. 그럼 영어로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탐구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러면 한 과목 탐구 3등급 받으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가천대가 이제 되지 않더라도 수능 최저를 보지 않는 다른 학교들도 있어요. 자, 합격 선상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70%고 여기가 이제 90%잖아요. 그러니까 90%라는 건 합격생의 90%의 이제 그런 90%에 해당하는 학생의 점수고, 자, 요런 데는 10개 맞으면 합격한 거예요. 10.6개, 그죠? 10.6개. 11개. 대충 보면 좀 높은 과가 12개.
그래서 11개에서 보통 한 12개 정도 맞추면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려운지 어쩐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수원대 한번 볼게요. 자, 수원대도 이제 노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약수령 논술에서는 여기서는 학생부가 40%가 반영이 되고 수능 최저가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내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국어랑 수학만 봅니다. 그리고 문항수가 가천대랑은 약간 다르죠. 그죠? 가천대는 이제 9개, 6개, 6개, 9개인데 여기는 10개, 5개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천대 약수령 논술보다 훨씬 쉽습니다, 난도가. 그래서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면 수원대도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게 이제 학생부 점수를 반영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게 각 등급마다 1.25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사실은 수원대 약수령 논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내신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자, 4등급하고 6등급이 붙는다. 보통 이제 수원대 약수령 논술을 쓰는 라인 중에 좀 점수가 높은 쪽이 4등급 쪽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좀 낮은 쪽이 6등급에 가깝죠. 내가 현재 선생님 저 등급이 5등급밖에 안 돼요. 이 5등급이 거의 합격자의 평균 등급입니다. 이 약수령 논술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잘하는 학생들이 보는 등급이 잘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 아니에요. 보통 4에서 6등급 학생들이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내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자, 내신 간의 4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12점 차가 나는데 40%, 요게 1.2문제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6등급에 가까운 학생은 한 문제 정도는 더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역전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경쟁률을 좀 보려고 그런 거예요. 경쟁률 보시다시피 이쪽 라인이죠. 경쟁률.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비슷비슷하죠. 그죠? 여기는 69대 1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저희 학교에 작년에 붙은 게 없어요. 이게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두고 봤을 때 선발하는 인원들을, 근데 제가 이제 가천대 약수령 논술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1기부터 쭉 해왔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근데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하는 학생도 저는 되게 많다고 봐요. 그래서 3등급 좀 애매한 학생들은 지원을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간에 20명 중에 1명이 붙는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생이 많지 않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전국에 가천대 약수령 논술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 인터넷 찾아보세요. 몇 군데나 있는지. 몇 군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응시생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군 붙었더라, 누구는 붙지 않았다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이 붙는 거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시면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국어 공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험을 보고 온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그다음 가천대 약수령 논술 기출 문제를 홈페이지에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어요. 기출 문제 안 보여줬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어는 진짜 문학작품 분석만 제대로 했다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령 논술 준비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 국어 모의고사 성적 너무 안 좋아요, 저는 국어에 자신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얘기를 할게요. 자, 이게 가천대 약수령 논술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제막매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지용의 유리창, 이 두 개가 다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수령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지문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능 특강 공부하고 들어갈 거니까. 그럼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이런 걸 풀게 됩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봐볼까요? 자, 보기는 가나에 대한 해설의 일부다. 1, 2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아라. 저 이거 공부 안 했어요. 그냥 한번 봤는데, 가와 나는 각각 누이와 어린 자식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 상실의 대상이 가에서는 식물적 이미지인 모로. 자, 상실의 대상이 가에서는 식물적 이미지인 모로, 나에서는 산세로 표현되어 있다. 볼까요? 그죠? 상실의 대상이 식물적 이미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떨어질 잎처럼.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논술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잎 이렇게 적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시험 문제들, 단답형, 그 다음에 약간의 서술형 같은 문제들로 6문제나 9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문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면은 쉽게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원래 예전부터 가천대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 쪽에서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았었거든요. 자, 역시 아주 보기 싫은 그런 비문학 지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지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A, B를 수정해라. 그래서 역시 단답형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가천대학 수령논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게 제가 대충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지문 수를 세 놓은 겁니다. 수능 특강의 문학이 이제 중단원으로 한 5개 정도 있어요.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 소설, 그 다음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극수필 이런 정도가 있죠. 비문학도 역시 5개 정도의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사회, 기술, 예술, 그 다음에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개 정도씩에 있고 거기에 작품 수가 한 12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면 메인 작품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120개지만 제가 좀 넉넉하게 150개 정도 잡았어요. 자, 물론 수능 완성 포함하면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150개의 지문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하루에 5개 지문 정도씩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내신 시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에 5개 지문씩 내가 지문 공부를 한다. 지문 공부라는 건 지문의 뭐 주제라든가 작품 해설이라든가 이런 걸 외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다면은 30일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4달이에요. 그러면 4바퀴 돌 수 있죠. 조금 더 무리해서 여름방학 때 한다? 하루에 10개씩 한다? 15일이면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가천대 약수령 논술 국어를 왜 못 붙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6등급인 친구도 가천대 약수령 논술, 그때는 약수령 논술이 아니라 적성시험이지만 비슷해요. 붙은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능력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수능에서 뭘 찾아내고 뭐 이런 느낌하고는 조금 달라요. 학교 내신 준비하듯이.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학원에서의 로드맵도 조금 이따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짧지만 강한 30분이기 때문에 압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국어를 좀 못하든 아니면 국어 시험은 이런 거구나 하고 좀 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공부는 지문을 공부하는 게 되겠죠. 자, 2번째,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학은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지금 풀어도 풀 수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x세제곱하고 루트 2x가 만나는 9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할 때, 자, 둘이 만난다 그랬으면 여기 1이고 이거 3이죠. 그러면 넓이 2분의 3 되겠죠. 별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 문제를 해설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문제는 17페이지에 있다는 거예요. EBS에 17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약간 이제 바꾼 거고 적절하게 문항 해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한 3-4줄 정도 학교 서술형 평가처럼. 그 다음 채점 기준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합격한 사례들을 합격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합격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쓰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논술 평가는 원래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식을 다 써줘야 되고. 그냥 풀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럼 우리는 풀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약간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수능 특강에 있는 거라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에서 나오냐면 수능 특강에 레벨 2, 3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까 그 문제도 레벨 2에 있는 문제를 변형한 거예요. 3는 어려운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3는 문항수가 되게 적죠. 세 문항 뭐 이런 식으로. 자, 수1은 수능 특강 6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2는 7과로 구성되어 있고 제가 문제를 대충 세봤을 때 160문제 정도 돼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가 2, 3, 레벨 2, 3에. 물론 내가 레벨 1도 못 푸는데 2, 3 하기 쉽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160문제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변형까지. 역시 하루에 5개 정도만 해결해줘도 30일이면 충분하죠. 정말 그냥 제가 적게 잡은 거고 하루에 5문제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천대 약수령 논술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의 약수령 논술들은 수능 특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변형된 문제까지 맞출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변형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모의고사 자료집이나 뭐 어삼시사라든가 이런 책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물론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2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수 1, 2가. 수 1, 2를 내가 학교 내신 등급이 그래도 한 4등급 선에는 있었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들은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더 손쉬울 거고, 내가 수학은 정말 못해서 한 5, 6등급 선에 있었다. 하지만 인문계열이다. 그럼 또 할만하죠. 왜냐면 인문계열 6문제니까. 자, 그래서 인문계열 얘기를 해보면 국어가, 여기다 적을까요? 국어가 9개, 수학이 6개. 국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거 다 맞추면 좋겠지만 서술형이니까 뭔가 감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8개, 마이너스 1개죠. 수학에서 3개 틀린다고 볼게요. 6개 중에 3개면 절반 맞춘 거죠. 자, 마이너스 4개잖아요. 그죠? 과에 따라 합격 선상에 있을 수 있죠. 아까 봤던 거는 70% 컷하고 90% 컷이니까 최종 커트라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수학을 하나 덜 틀리면 더 좋겠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학이 9개, 국어가 6개예요. 국어 역시 마이너스 1개 정도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2, 3개 정도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잖아요. 전체 합쳐서 마이너스 5개 정도잖아요. 그럼 수원대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수원대 그거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해볼 만한 전형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중요한 시즌인데 지금 이제 내신 끝나고 사실 뭐 되게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서도 써서 내라 그러고 내가 대학교 어디 갈 거냐 벌써부터 닥달하기 시작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죠? 그래서 뭐 알아보고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대학을 알아본다고 해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을 알아보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학에 붙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운 시간들이 낭비가 되게 되죠. 지금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7월 중순쯤 지금 향해 가고 있고, 오늘 만약에 수능 특강 수원 10문제 푼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레벨 2가 아까 15과였는데 15분의 1 한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7, 8월에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 지문들을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루에 5개씩 혹은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 1, 2를 본 지가 좀 오래됐을 거예요. 저희 학원에서는 그래도 겨울방학 때도 수 1, 2 보게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수 1, 2의 핵심을 공부한다. 그죠? 기본기를 다시 한번 강화한다. 7, 8월에. 자, 9월로 가면서 이제 문제 연습, 9월에 문제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9월 모평이 9월 4일 날 있거든요. 그리고 원서 접수가 12일이고. 그래서 9월 달에 그런 걸 하면서 문제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되죠. 왜냐하면 9월 달에 그거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이미 고민도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이고. 10월 달에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연습들을 좀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해서 11월까지 모의평가를 좀 준비를 하고, 시간 맞추는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경쟁자들이 약수령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12월부터 작년, 그죠? 이번 연도 초 1월부터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학생들은 6등급 선상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더 이상 내신으로는 뭘 해볼 수 없는 학생들. 근데 내가 한 4, 5등급 선이나 혹은 6등급에 있더라도 대부분의 학생은 지금 시작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거죠? 지금부터 누가 더 열심히 많이 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약수령 논술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설명회를 듣고 나서 11시 정도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저녁부터 공부 시작할 수 있으면 경쟁자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게 됩니다. 그렇죠. 가천대 약수령 논술 아마 다음 주에 개강할 텐데 이렇게 그런 것들 학원에 있는 것들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여기죠, 여기. 학원에 커리큘럼은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학원에서는 7, 8월에 개인 그 기본기 연습도 좀 시켜줄 거고, 문제 연습도 할 거고, 모의평가도 만들어서 모의평가도 보게 해줄 거고,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취약점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친구는 삼각함수는 잘하는데 수열을 못할 수가 있고, 어떤 친구는 수열은 잘하는데 삼각함수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공부가 이 재미없는 노래처럼, 저의 설명회가 그렇게 막 그런 강도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잔잔하면 안 돼요. 재미없는 노래처럼 이렇게 잔잔하면 그런 게 아니라, 좀 내가 못하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그죠? 좀 더 많이 풀어주고, 집중해주고, 나 삼각함수 못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죠? 그 다음 하이퀀탑에다 질문하고, 이렇게. 근데 내가 삼각함수를 못하는데 삼각함수 범위를 넘어가서 다음 진도가 수열로 넘어갔다. 수열은 수열대로 하고 삼각함수 계속 해야죠. 아직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항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자, 시간이 이제 어떤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지를 얘기를 드릴 건데, 보통 한 4등급 이하 때는 고1, 2 때 시험 기간이 아니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했으면 좀 많이 한 거라고 봐요. 순공 시간이. 그런데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은 별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 정도씩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5시에 끝나고 새벽 2시쯤 집에 이제 잠을 잔다 그러면 사실 학교 수업 들을 것도 없죠,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공부를 할 수 있죠. 이 시간이 9시간이에요. 학교에서도 공부한다 그러면 자투리 시간 빼면 한 2시간은 뽑겠죠. 그죠?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한테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중에서 한 6시간 정도 공부한다면 그러면 3배 정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4개월이 아니라 1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공부량으로 봤을 때. 수 1, 2가 1년 과정이잖아요. 개념 원리, 개념을 갖다 다 보는 게. 학교 내신 치르고, 뭐 복잡하게 수행평가도 하고 이런 거 다 해서 1년 아니에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포인트들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약수령 논술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고, 그리고 경쟁자가 학교에서 내신 치르듯이 3등급 이상인 학생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한 4등급 정도는 제일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하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능 특강, 지문 외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의 레벨 2, 3의 문제를 자유롭게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가천대뿐만 아니라 쓸 수 있는 대학들이 12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고요. 요 원서 쓰는데 좀 도움이 되고 가천대 약수령 논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이렇게 세분화됐거나 상세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한테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 지금 고3들 찾아와서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로 신청해서 저한테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십시오. 자, 잠깐 쉬었다가 수능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겠습니다.